오늘은 이제 발목에 관련된 것들을 컨텐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신발에 관련돼서 이 신발들을 신었을 때 우리한테 이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발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하이힐이라든지 우리 많이 신는 이제 에어맥스라든지 뭐 플랫한 휴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슬리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었을 때 과연 내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저희 소장님이랑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목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이렇게 발목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발목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엄지발가락과 이렇게 우리 힐이라고 하죠. 종골은 길이가 있기 때문에 앞뒤의 균형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깥쪽과 안쪽은 폭이 좁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게 발목이 돌아갈 수 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발목이 우리 쉽게 삔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발목은 바깥으로만 잘 이렇게 삐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안쪽에 있는 뼈보다 바깥쪽에 있는 뼈가 길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발목이 넘어갈 때 이 각도를 잡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쪽은 각도가 조금 더 넓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는 좀 각도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좀 많이 삐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안쪽에 형성되어 있는 인대는 4개가 있고 바깥에는 3개 정도로 안정화를 잡아주는 인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개보다는 4개가 받쳐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발목이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하이힐 되게 많이 신잖아요. 그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오래 신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통증이나 그 다음에 하이힐 오래 신었을 때 올 수 있는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발바닥 통증이에요. 그리고 하이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깔창이 소프트하게 이렇게 좀 되어 있는 힐을 저는 사실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하드해요. 힐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발바닥 통증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잖아요. 발가락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우리 아치 쪽이라든지 이런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나 근막들이 너무 과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이힐 신고 나면은 하이힐에서 내려올 때 굉장히 발이 뻣뻣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때문에도 발바닥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요 힐은 사실은 이렇게 밑에가 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여성들이 보통 신는 하이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죠. 아무래도 발목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불안정성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을 버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발목이 안정화가 잘 돼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정화가 형성이 잘 안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근육을 쓰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또 발목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그 위로 발목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종아리 뼈도 많이 움직이게 돼서 무릎에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하이힐을 신으시는 분들 보면은 발뼈가 모양이 좀 약간 변할 수가 있잖아요. 뭐 무지외반증이나 그 다음에 굳은 살, 족저근막염 이렇게가 조금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주시면.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거랑 동의를 해요. 힐 같은 경우는 소프트하게 만들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왜냐면 우리의 앞쪽으로 쏠린 중력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리고 힐 같은 경우가 보통 샌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가죽으로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박이 쏠리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요 범위 내에서 발가락이 딱 모이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하드하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오는 마찰로 인해서 엄지발가락이 휘는 경우, 그리고 외측에도 아무래도 압박이 많이 오다 보니까 뼈는 계속 압력이 오게 되면은 조금씩 이게 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굳은 살. 그렇죠. 굳은 살도 생길 수 있고. 많이들 생기죠. 이제 뭐 특히 앞에 두 번째 발가락 있는 쪽. 그쪽에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모이잖아요. 네. 발이. 근데 얘네들은 좀 자유로워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많이 모이거든요.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엄지발가락을 차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엄지발가락으로 차고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압력이 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의 보통 보면은 이쪽
그쵸. 이 두 번째 발가락 쪽이 굳은 살이 배거나 아니면은 좀 부피가 좀 부풀어 있는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 신발을 작게 신어도 그런 게 좀 있겠네요. 무제반증이나 막 네. 패션을 위해서 항상 신발을 작게 신어야 됐던 성장기 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구조적으로 변형하게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압력에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찰이 아무래도 구조를 변형시키고 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굳은 살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발의 형태를 약간 무너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족저근막염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많이 오겠네요. 그렇죠. 마찰이랑 이 발에 있는 여기 아치 부분. 네. 근데 족저근막염이 여러 가지 원인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은 하는데 말 그대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치를 너무 많이 이렇게 쪼그려 모았다가 폈다가 쪼그렸다가 폈다가 하는 여러 가지의 과활성화의 형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드한 신발에 대한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디가 발생하냐면은 여기 있는 우리 종골, 여기 힐이라고 하죠. 뒤꿈치의 앞쪽에 먼저 통증이 발병을 해요. 그 다음에 만성화가 되면은 쭉 가서 이쪽 엄지발가락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뼈에 통증이 방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만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극한 만성화가 됐을 때에는 발바닥 전체가 아픕니다. 네. 하이를 신다가 이제 슬리퍼로 확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여성분들이 힐 신다가 이제 사무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좋지는 않잖아요. 높은 곳에 있어서 하이를 신어갖고 이제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이 어느 정도 타이트한 상태로 오랜 시간 있다가 슬리퍼로 내려오면서 확 내려가니까 확 밀려야 되니까 안 좋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설명을 좀. 약간 구조의 변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불균형.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왜 나타나냐면은 사실 우리 남성들이 힐을 신진 않잖아요. 그쵸. 여성들이 힐을 신지. 그리고 여성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자세가 있고 남성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자세가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여성분들은 거의 보통 이렇게 오리궁뎅이의 형태의 자세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우리가 어때요? 무릎이 딱 펴져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근데 하이힐에 올라가면은 신으시게요? 하이힐에 올라가게 되면은 안 보이겠죠? 여기. 네. 그래도 다들 상상하실 거예요. 하이힐에 여기까지는 보이니까 네. 하이힐에 올라가면은 무릎을 피면은 앞으로 쏟아지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이 골반이 앞으로 회전돼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데 이 자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한번 굽혀서 일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으로 보행을 못하고 이렇게 종종 걸음. 네, 종종 걸음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뒤에 있는 우리 종아리 근육들이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보행을 할 때 여기 앞쪽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 정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우리 이렇게 엄지를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 자체를 점점 데이터를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미 여기가 긴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딱 긴장돼 있으신 분들 보면은 이 푸드랍이라고 해요. 다리가 확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플랫한 슬리퍼로 신게 되면은 가뜩이나 긴장돼 있는 근육이 이렇게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근육이 굉장히 부하를 많이 받게 돼요. 네. 그래서 하이를 신고 슬리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 어때요? 우리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종아리에 부종이 많이 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리 저림이라든지 뭐 발바닥이 또 차가울 수 있는 이런 순환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슬리퍼 하니까 얘기 나온 건데 또 이제 하이힐 편 말고 이번에는 무거운 실내 슬리퍼를 또 신으면 비슷하게 좀 안 좋잖아요, 발목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비슷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요즘에 뮤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신잖아요.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좀 있고 요런 슬리퍼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걸 신었을 때 아무래도 앞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경골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문제들이 똑같이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우리는 딱 다리를 이렇게 그냥 발목을 편안하게 있으라고 하면은 조금은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 보행할 때 엄지발가락을 당겨주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이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게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그 드는 힘이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슬리퍼를 신는 행위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거운 걸 많이 신다 보면은 이 근육의 부하를 견디지 못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슬리퍼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행 체계가 또 무너지게 되고 올바른 보행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쵸.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 한정으로 이제 계속 콘텐츠를 했네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힐부터 해갖고서 이제 무거운 슬리퍼까지 해갖고서 다음 편에는 그걸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우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 운동하시는 분들이 왜 플랫한 슈즈를 많이 신고 또는 에어맥스 같은 이런 굽 높은 신발들을 남자분들이 조금 많이 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 편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